중국 내몽골 몽골 민족어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관련 책임자가 물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과거 이제 반쪽 일성의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반쪽 정인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 바뀌거나 그럴 때 왜 도움이 자기가 권력이 위태롭대. 이 당시 반쪽 정인이 권력이 위태롭거든요. 그때 과격분자 소행이다. 그래서 정적 수송령으로 사용하고 자기는 면피하는 그런 똑같은 수법이다. 근데 맹꽁이 시진핑 파쇼 정권이 바이든 시대에 대비해서 눈치를 보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진핑이 이런 쇼를 한다고 바이든 정부가 시진핑을 봐주겠느냐. 바이든이 개인은 봐주고 싶어도 미국 민주당하고 CFR하고 대륙주가 시진핑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인들의 생각이다. 가성비로 보면 바이든 정부나 국원으로서는 시진핑 권력 교체가 갑이죠. 뭐 시진핑 놔두고서 해봐야 트럼프가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단 시진핑이 권력 바뀌면 일단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일 잘한다 하고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들 지금 중국 시민들이 물가 폭등에 사회적 패럼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홍수에 시진핑 갈아치면 중국 사람이나 전 세계 인류가 트럼프보다 낫다 바이든이 설사 바이든이 아무 한 일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권력에서 권좌에서 물러났다. 독재자 역시 트럼프하고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시진핑을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합니다. 사이드 패럼을 사실상 어떤 종식기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진핑 아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중고용관세 1단계 아까 얘기했죠. 바로 없애지 않을 것. 지렛대가 필요하다. 어떤 간에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거기다가 조시아 왕이 구속됐다. 바이든의 반응이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골드 MC입니다. SOV가 수메르서부터 라틴까지 이어지는데 한국, 일본은 SOV로 이어지고 미국, 중국은 SVO인 이유가 뭘까요? 우즈베키스탄 국가들도 SOV 아닌가요? 그때 방송 중 여쭤볼 질문은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노엄 촘스키가 생성기법 나오는데 얘기했는데 뭐냐면 문자와 별개로 이 어법이라는 게 있잖아. 어법. 문법은 문자를 쓸 때 하는 게 문법이고 어법이라는 것은 문법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법. 이 말하는 법은 고유하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원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나온 게 노엄 촘스키 생성문법이에요. 그냥 타고난 것 같다. 기원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족은 SOV를 쓰고 어떤 민족은 VSO를 쓰고 어떤 민족은 SVO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게 근데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양상은 한국어처럼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 서술어 이렇게 된 SOV가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수메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 고대 라틴어, 그 다음에 중동 전체, 그 다음에 인도어, 힌두어라고 하죠. 힌디어, 인도어,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중국어의 원형이라는 티베트어도 한장어라고 하죠. 한장어도 SOV예요. 한국어, 일본어. 전 세계 대부분의 어법은
SOV입니다. 네, SOV. 네. 근데 이제 이게 VS가 언제 출현했냐면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출발해요. 페니키아에서 나타났다 이거죠. 페니키아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집트에게 영향을 받았다. 아니다. 이집트에는 제사장이나 쓰는 상용자, 예? 무덤 안에만 있는 문자였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한 이집트 상인들이 쓰는 문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상용 문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드라 여기에 대해서 강조했죠. 상인 중심이기 때문에 행위 중심이다. 그래서 V를 앞세운 어떤 페니키아인들이 그런 걸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히타이트한테 영향을 당시에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면서 페니키아 쪽을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히타이트가 그 지역을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페니키아 지역은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히타이트의 어떤 히타이트어도 SOV고 그게 원래 히타이트어가 아카드어 영향을 많이 받은 문자고 그래서 우가리트 문자 나오고 페니키아 문자 나오고 페니키아 문자에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 문자가 나오고 다 그냥 말은 다 사투리가 섞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페니키아어나 히브리어나 처음엔 다 거의 그냥 호남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 정도의 차이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람어가 나왔고 그러면 중국은 뭐냐? 이 VSO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오늘날 아랍어, 히브리어, 이집트어, 아랍어 이게 VSO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영어와 중국어는 뭐냐? 그거는 인드라가 지금 여태까지 생각한 거는 그 게르만어, 저 북유럽에 살던 애들 이제 게르만, 걔들이 사용하는 보통에서 이거는 V2 항상 이거는 SVO 구조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게르만 어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V2 왜냐하면 동사형이 항상 중간에 있다. 이게 특징이다. 게르만어의 특징. 또 이렇게 게르만족의 특정한 게르만족 애들만 쓰던 건데 이게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이 망해지면서 걔네들이 유럽 전역을 휩쓰면서 주류가 되어버렸잖아요. 게르만어 애들이. 그 게르만어에서 오늘 영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어는 뭐냐? 문자는 티베트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라고 해요. 중국 티베트어라고 그래요. 문자는 티벳에서 온 거예요. 티벳은 이 문자는 기원전 6세기, 7세기형이니까 이 아람어가 페르시아에 전파되고 페르시아에서 위구르 문자까지 영향을 줬거든요. 위구르. 그런 영향이 티벳 문자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 한자에도 영향을 준 거죠. 말하자면. 그런 흐름이지만 적어도 아람어는 VSO 구조거든요. 근데 티벳 문자는 그러한 영향을 아람어에게 받았을지라도 자기 쓰는 SVO랬단 말이에요. 힌디어나 한글처럼 문법이 SOV란 말이에요. 한글처럼 어순이 똑같아요. 티베트어나 한국어 어순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와족이라고 하는 오늘날 한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나라 시대 이후로 부른 거고 그 이전에는 한족이라고 안 불렀거든요. 춘추전국 시대 때는 그 당시 춘추전국 시대까지 하와족이라는 애들이 오늘날 태산, 숭산 거기까지 진출해서 오늘날 하남성, 하북성 거기까지 진출해서 중국 전역에 퍼졌다 이거죠. 얘네들이 오늘날 이제 중국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어디서 왔냐? 남부에서 왔다. 동남아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이러한 영어 외에 이렇게 게르만 어족 말고 이런 VO를 쓰는 어법을 가진 족속은
태국, 타이족이라고 하죠. 타이족, 베트남, 그 다음에 한족, 이 세 종류예요. 같은 족들, 조상이 같은 거지. 예, 얘네는 북방인이 아니에요. 남방인이에요. 그러면 아니 인도 얘네들은 동남아시아 애들은 문명을 대부분 인도에서 받거든요. 불교도 인도에서 받고 대부분의 문명이 인도에서 와요. 중국에서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중국에 받는 거지만. 그럼 얘네들 힌두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 한글처럼 예? SOV인데 얘네들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얘네들은 다른 어법을 쓴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민족의 종특이다. 타고나는 거다. 라고 밖에 설명이 현재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러한 얘는 뭐가 있냐면은 이상한 어법을 쓰는 애들이 지금 하와이에 흩어진 애들이 많거든요. 하와이나 이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나 이런 데들 그 어법을 찾아보면 자신들만의 독특한 어법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갈래가 다 예? 예, 대만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중국 남부로 해가지고 가면 외가 되는 거고 항반도 외, 일본 외, 중국 외가 되는 거고 대만 식인족이 되거나 북쪽으로 가면 예? 그리고 이쪽 그 인도네시아 거쳐서 파푸아뉴기니 호주로 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하와이까지 가는 애들은 폴리네시아인이 되는데 얘네들 뿌리 추적하면 대부분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거든요. 예. 여기서 뭔가 하여튼 간에 고립이 되면 수천 년간 고립이 되면서 예, 자신들만의 어법을 만들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한 얘가 지금 폴리네시아인 연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폴리네시아인이나 호주의 원주민들 보면 예, 대륙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동물들도 고립되다 보니까 예,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화 양상을 보였단 말이야. 그렇듯이 인간도 어법에서 뭔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거죠. 예, 같은 족속인데 배 타고 섬에 가서 한 1, 200년 흐르면 전혀 다른 족속, 서로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 그렇게 된 양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길면 3만 년 전, 짧으면은 뭐 한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 그때 이 어법이 분화됐다. 이유는 모른다 이거죠. 이유가 여전히. 예. 그때부터 문자는 없었어도 예.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북방인이나 중동인이나 인도인들은 다 그냥 예? 어법이 한글 어법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됐던 거고 예. 여기는 막힌 데가 없으니까 고립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뭔가 하여튼 간에 북녘으로 가는 게르만족 애들은 뭔가 고립되다 보니까 자신들만 어떤 특정한 족속들이 나타났어 그 안에 예? 뭔가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민족을 장악하고 그 민족에서 특정한 어법을 만든 것이다. 그게 길면 3만 년, 짧으면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그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지 확실한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타이족, 베트남, 중국, 하와족도 언제부터 그런 얘네들이 그런 말을 썼는지는 기록이 없죠. 어법은 문자는 몰라도 어법이라는 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예. 그냥 그때쯤 기원전 2000년 길면 3만 년 짧으면 기원전 2000년 4000년 전 예. 그때 분화됐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러한 데에는 뭔가 고립 생활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돌연변이 애들이 출현해서 걔네들이 그 고립된 집단을 장악하면서 그 어법이 지배적이게 됐다. 네. 그런 후에 이제 그런 애들이 고립생활을 탈피하고 중국 남부서부터 진출해가지고 중국을 장악. 게르만 애들이 북유럽 어느 쪽에 짱 박혀 있다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가지고 오늘날 그런 게 된 거다.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VSO 족속도 어딘가 짱 박혀 있다가
그때는 분명히 위기가 이 VS도 어떤 중동의 어떤 위기 뭐 이런 것들 고립된 생활 속에서 그런 문자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냥 타고난 거다 한자까지. 노엄 촘스키가 생성문법을 그래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히타이트 얘기고, 페니키아 얘기고요. 그래서 뭐 페니키아가 뭐가 히브리어에게 영향을 주고 아람어에게 영향을 줘서 페니키아가 아람어까지 가는 건 동방 한자까지 영향을 준 거고 위구르 문자, 몽골 문자, 한자, 티베트어 영향을 줬고 이거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가 잘 나갔을 때 아람어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아람어가 동방에 전해진 거고 이 페니키어가 서방으로 갈 때는 그리스에게 전해져 가지고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보시면 되고